용! 오늘 약간 귀엽게 모자를 써봤어요. 엄마가 선물로 준 모자예요. 귀엽죠? 그 약간 연말 느낌 낸다고 이런 와인 색깔 니트도 입었어요. 오늘은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여러분들 워홀 이제 딱 결정이 되고 나서 지역 선택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정말로 너무 어렵고 복잡하단 말이에요. 지역을 한 번 가면 지역 이동을 하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돈이 따르죠. 그래서 한 번 가면은 조금 제대로 가고 싶은 게 모든 워홀러들의 맘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밴쿠버에서 좀 오래 살았었으니까, 올해까지라고 할 말도 좀 없긴 하지만 아무튼 오래 살았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느끼고 배우고 들었던 그런 지식 같은 것들을 이제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려고 제가 약간 정보들을 이렇게 적어왔어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이거 메모하셔도 좋고요. 뭐 캡처하셔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지역 선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정보들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밴쿠버는요, 일단 여러분 밴쿠버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 올림픽도 했었고요. 그리고 밴쿠버가 정말 날씨가 좋아서 살기 좋은 동네로 굉장히 유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사실은 밴쿠버라는 이름의 도시가 있기는 하지만 그 도시와 다른 도시들까지 합쳐서 더 그레이트 밴쿠버라고 부르는 큰 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역을 말하다 보면 끝도 없이 모든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에 있는 도시를 다 얘기하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오늘 무슨 도시들을 말씀드릴 거냐면요. 밴쿠버, 버나비, 코키틀람, 리치몬드, 뉴웨스트민스터, 서리, 델타까지 말씀드릴 겁니다. 랭리랑 메이플 리지는 너무 먼 관계로 제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랭리는 간 적이 있다. 하지만 이렇게 제대로 둘러봐 본 적이 없어서 일단 뺐습니다. 너무너무 멀기 때문에. 혹시 궁금한 거 이런 거 있으시면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거기에 사는 친구들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뭐가 들어갔었어가지고 빼고 왔어요. 모자에 실 같은 게 붙어 있었나봐요. 그래서 이런 먼지 실 같은 게 들어가서 너무 아팠어. 아무튼 제가 어떤 식으로 설명을 드릴 거냐면, 그 지역의 특징이랑요, 그 지역의 예상 방값, 그 지역의 장점과 단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예상 방값은요, 비슷한 방, 그러니까 비슷한 크기, 조건의 방을 구한다고 쳤을 때 지역마다 그 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처음에는 밴쿠버를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밴쿠버는 이렇게 생긴 지역인데 생각보다 상당히 커요. 근데 밴쿠버를 이제 생각하시면 다운타운만 간단하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다운타운은 일단 그렇게 크지 않아요. 시간만 있다면 걸어서 끝에서 끝까지 가실 수도 있고요. 다운타운 안에는 일단 한인타운이 있습니다. 버라즈라는 역에 근처에 이렇게 한인타운이 쫙 있는데요. 거기 가시면은 뭐 홍대포차 이런 것도 있고, 짜장면집, 닭발집, 어마어마하게 많은 한국 식당들이 있습니다. 밴쿠버에서 혹시 다운타운을 가신다고 생각하면 정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서울 같은 시내처럼 진짜 복잡합니다. 왜냐면 다운타운이 정말 작거든요.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산단 말이에요. 여행객들도 진짜 많이 오고, 그리고 대학교 캠퍼스 같은 것들, 분교 같은 그런 것들이 다운타운 안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차도 진짜 많이 막히고 차도 많고요. 사람도 엄청 많기 때문에 이렇게 캐나다에서 볼 수 없는 사람들한테 채이는 경험, 다운타운 가시면 할 수 있습니다. 다운타운에 가시면은 좋은 일은 잡을 빨리 구할 수가 있죠. 아무래도 이렇게 활성화가 굉장히 많이 된 곳이니까 사람들이 빨리 나가고 들어오고 할 텐데, 거기서 잡을 빨리 구하실 수 있으나
일이 매우 바쁠 거고요. 하지만 팁이 정말 잘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거는요. 그런 국가 명절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캐나다데이라든지 땡스기빙이라든지 그 세인트 패트릭 데이 그런 거라든지 이제 국가적인 행사 같은 게 열릴 때는요. 무조건 다운타운에서 공식적인 행사가 열려요. 퍼레이드라든지 불꽃놀이라든지 이런 게 대부분 다 다운타운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다운타운에 계시면 그런 거를 잘 즐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때만 되면 시끄럽겠죠? 대중교통 값 있잖아요. 이거를 1존, 2존, 3존으로 나눠서 이제 값을 숫자가 커질수록 더 비싸게 교통값을 내야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요. 밴쿠버는 1존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값이 굉장히 비싼 밴쿠버 지역 내에서 1존 안에 산다는 것은 굉장히 엄청난 복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운타운은 집값이 정말 비싸요. 제가 들 예시 방값은요. 어느 정도냐면요. 방에 침대, 옷장, 서랍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 이제 화장실 같은 거는 쉐어하고 그 정도의 방을 구한다고 쳤을 때 다운타운은 가시면 $1,000? 달에 $1,000 정도 내셔야 합니다. 굉장히 비싸죠? 하지만 그만큼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시골에 평소에 사셔서 도시에 정말 살아보고 싶으셨던 분들이나 아니면은 캐나다 안에 있는 도시는 어떤 분위기인지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 도시에 가셔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운타운에서 벗어나도 살만은 하겠죠? 그렇지만 집값은 여전히 비쌉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요. 다운타운에 가스타운이라고 있어요. 그 시계가 굉장히 유명한 그런 동네가 있는데 가스타운에서 버나비 쪽으로 오른쪽으로 약간만 넘어가면 거기 굉장히 스케치한 지역이 있거든요.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고 다들 거기서 이제 캔나비를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웬만하면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해주세요. 그리고 다운타운이 아니라 다운타운 바로 밑에 있는 밴쿠버 지역에는요. UBC라는 대학교가 있는데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라는 굉장히 큰 대학교예요. 근데 등록금이 정말 비싸서 돈이 많아야 갈 수 있다는 그런 이미지를 가진 대학교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약간 돈이 많은 친구를 사귀고 싶다 하시면 그 주위에 가셔서 일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밴쿠버에서 살면 좋은 게 시내답게 편의시설 같은 게 정말 밀집이 다 돼 있어요. 은행 같은 것들도 진짜 많고요. 무슨 서비스를 받아야 할 때 그런 사무실 같은 것들이 대부분 밴쿠버에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 이용하시려면 밴쿠버에서 사시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번외로 웨스트 밴쿠버, 노스 밴쿠버가 있는데요. 밴쿠버 지역 위에 있는 지역들이에요. 근데 이게 거기는 굉장히 부자 동네란 말이에요. 아마도 밴쿠버 지역에서 가장 비싼 곳일 거예요. 로또를 한 번 당첨돼도 사지 못하는 집들이 거기에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약간 스포츠 스타, 연예인 이런 사람들이 많이들 산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노스 밴쿠버나 웨스트 밴쿠버는 일하러는 많이 가지만 사는 곳은 다운타운이라든지 버나비 쪽에서 사는 분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그쪽에는 일하러 가면 일단 팁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혹시 통근길이 길어도 상관없으신 분들은 웨스트 밴쿠버나 노스 밴쿠버에서 일자리를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버나비입니다. 제가 살았던 동네인데요. 이제 저는 잡이 먼저 결정이 되어서 버나비로 간 그런 케이스예요. 버나비에는 SFU라는 대학교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나름 큰 대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캠퍼스 안에서 근무를 했어서 버나비 안에서 살았었습니다. 버나비는 일단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동네고요. 여러분들 외국에 나가셨으면 아마 느끼셨을 건데 외국에서 나가 사는 중국인들이 정말 찐 부자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버나비는 정말 부자 동네입니다. 진짜 심즈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대저택들이
길가에 이렇게 쫙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대저택지를 지나서 저의 방으로 아무튼 그래서 버나비는 집값이 그렇게 싼 편은 아니기는 합니다. 아까 다운타운은 $1,000였죠? 근데 버나비는 한 $850 정도 될 겁니다. 치안이 비교적 괜찮은 곳이고요. 그리고 메트로타운이라는 큰 몰이 버나비 안에 있기 때문에 쇼핑하러 가실 때, 선물 사야 할 때, 이럴 때 메트로타운 가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밴쿠버에서 척추라고 할 수 있는 헤이스팅스 로드가 있어요. 이렇게 진짜 쫙 뻗어있는 그런 도로거든요. 근데 거기를 밴쿠버가 반, 버나비가 반 이렇게 도로가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은 약간 노스 버나비 쪽이거든요. 그래서 노스 버나비 쪽에 사시면 다운타운으로 통근하는데 그닥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버나비에서 사시면서 다운타운으로 일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버나비는 2존입니다. 로히드라는 역 주변에 한인타운이 형성되어 있고 굉장히 큰 한인마트가 있어서 혹시나 한국 음식 못 잃어 하시는 분들, 한국 사람과 사회적으로 사교해야 하시는 분들은 로히드 주변으로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따봉만 하네. 따봉. 다음은 코키틀람인데요. 코키틀람은 자취생의 성지입니다. 코키틀람은 일단 지하철역도 제대로 있고요. 코키틀람은 조금만 나오면 밴쿠버로 갈 수 있는 급행버스를 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만약에 다운타운이나 버나비로 잡을 얻으셨다면 통근하기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 코키틀람은 3존이기 때문에 집값이 비교적 싼 편이에요. 한 $750 정도로 구할 수가 있고요. 코키틀람도 버나비와 밀접한 그쪽쯤에 한인타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키틀람도 집값 싸고 한인타운 있고 3존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주위에서 잡을 구하실 수 있다면 정말 살기 좋은 동네기는 해요. 그리고 코키틀람에는 이케아가 있기 때문에 가구를 사실 때 굉장히 좋고요. 정말 가보시고 싶었던 분들이라면 코키틀람에 놀러 가셔서 이케아를 한번 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리치몬드인데요. 리치몬드에는 정말 차이나타운이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면요. 거의 모든 간판이 중국어로 다 되어 있어요. 물론 영어도 써져 있긴 하지만 그만큼 정말 중국 사람인데 사실은 거기 중국 사람보다 홍콩 사람들이 더 많이 사는 곳이고요. 리치몬드는 바다와도 가까운데 밴쿠버와도 가깝기 때문에 집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집이 대부분 엄청 좋은 집이기 때문에 자취할 만한 매물을 찾기는 약간 어려운 편이에요. 그런 홍콩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국 식당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리치몬드는 국제공항 있죠. 공항 바로 밑이기 때문에 비행기 소리 때문에 약간 시끄러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바다와 밀접해 있기 때문에 수영 가거나 뭐 해변에 가서 놀거나 선탠하기에는 정말 제격이죠. 여름에는 진짜 살기 좋을 거예요. 혹시나 영어도 가능하신 데다가 광둥어나 중국어를 할 줄 아신다면 리치몬드에 가는 거 완전 추천드립니다. 가셔서 홈스테이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홈스테이가 그냥 자취하는 것보다 약간 더 싸요. 왜냐면 거기에 룰이 있고 그분들은 자기가 가족들이 사는데 방이 조금 남아서 그냥 두기엔 아까우니까 홈스테이를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교적 다른 그런 상업적인 부동산보다는 약간 더 싸기 때문에 좋은데 그 언어를 할 줄 아시다면 거기 가서 그렇게 살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보고 듣고 했던 경험에 의하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상 반값은요 $850입니다. 역시나 비싸죠? 다음은 뉴웨스트민스터인데요. 다른 도시들에 비해 여태까지 말했던 도시들에 비해 비교적 개발이 덜 되어 있어요. 이제서야 막 되게 높은 건물 막 짓고 있거든요. 공사하는 곳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 그래서 건물들이 낡아서 약간 무서운데? 음침한데? 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거기에 옛날부터 살아오던 현지인들이 많기 때문에 건물들이 낡고 그런 거지 사는 데에 그렇게 무서운
곳은 아닙니다. 나름 살기 좋은 곳이고요. 그리고 더글라스 콜리지라는 곳이 그것도 약간 밴쿠버 내에서 조금 유명한 곳인데 더글라스 콜리지가 뉴웨스트민스터 안에 있습니다. 뉴웨스트민스터는 다른 도시들보다 약간 작아요. 그리고 바다에서 바로 흘러 들어오는 강과 바로 연결되어 있고요. 예상 방값은 $700입니다. 조금 싼 편이죠? 근데 뉴웨스트민스터 안에 딱히 엄청나게 큰 몰이라던가 상업지구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방값이 조금 더 싼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리인데요. 서리는 정말 낮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심지어는 서리가 정말 길거든요. 굉장히 크고 긴데 정말 커서 여기 가장 남쪽 있잖아요. 이거는 미국과의 국경에 접해 있습니다. 정말 길죠? 아무튼 서리는 인도계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방값은 예상 $650로 약간 싼 편인데 그 퀄리티와 삶의 루틴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이제 같이 하우스 쉐어, 룸 쉐어를 인도 분들이랑 하는 경험담 같은 걸 들으면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좀 시끄럽기도 하고 그런 향신료 냄새들이 정말 강해서 힘들다고도 하고 그리고 정말 케바케지만 제가 들은 경험담으로는 냄새가 많이들 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원래 이렇게 몸에서 나는 채취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좀 많이 심하시다고 하셔서 그리고 이제 부엌 같은 것도 쓸 때 조금 위생상 많이 그런 개념 기준 같은 게 많이 차이가 나서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리를 가시면 방값은 싸지만 방에서 그 사는 삶의 질이 약간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서리에는 그 다운타운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다운타운을 벗어나면 노숙자가 길에 이렇게 쫙 누워있고 앉아있는 그런 행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혼자 돌아다니거나 도보로 돌아다니거나 다운타운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가족, 지인, 친구 거기 잘 알고 잘 사는 분들이 있으면 괜찮지만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워홀러잖아요. 그런 입장에서는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한 동네 델타인데요. 제가 밴쿠버에서 살면서 델타를 한 6개월, 7개월 만에 들어봤어요. 그만큼이나 약간 있는 듯 없는 듯? 존재감 없는 도시랄까? 아무튼 델타는 이렇게 바다와 완전 맞닿아 있는데요. 델타는 서리랑은 붙어있지만 다른 리치몬드 도시랑은 다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편이 정말 매우 불편합니다. 캐나다에 있는 밴쿠버에 있는 모든 다리는요 항상 막혀요. 그런데 매일같이 막히는 다리, 돌아갈 수도 없고 다리로만 통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정말 힘들겠죠? 델타는 그래서 이 때문에 집값이 조금 싼 편이에요. $700면 가능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지역의 특징들을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갖고 계시는 워홀의 목표에 따라서 제가 드린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정착하실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왜? 제가 워홀을 하면서 보고 듣고 경험했던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거 정말 오래도록 찍고 싶었었던 영상인데 이렇게 찍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러면 오늘도 행복하고 좋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만약에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